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날씨는 기분이고 기후는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1967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저렇게 완벽하게 이론적으로다가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건 다 최근 들어와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늦게 인식을 하게 되었는가? 지금 이 기후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증거가 축적이 되면서 점점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바로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대한 가속,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거대한 가속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지구의 환경, 이 기후라고 하는 것도 거대한 가속으로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무슨 의도적으로 일으킨 이러한 위험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인데 바로 이러한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내달리고 있는 이 자체 안에 바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날의 지구의 위기, 기후의 위기를 이제 막으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을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러한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내는 이러한 담대한 전환만이 오늘날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갖고 이제 12개의 주제를 갖고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기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여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기후라고 하는 거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양에서 이 기후라고 하는 이 어원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리 동양에서는 그 1년을 갖다 24절기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바로 이 절기로부터 이제 유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보름달을 기준으로 15일을 갖다가 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기를 갖다가 3등분한 그 5일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후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기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동양에서는 이 계절의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장 이 변화의 기본 단위를 5일로 봤어요. 그래서 5일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5일장을 열어갖고 서로 이제 산물을 갖다 서로 교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절의 변화에 대한 바로 인간의 대응이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을 이 어원 안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또 어떻게 이거를 보았냐? 오늘날 이제 영어로다가 클라이밋이 기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리스의 이제 클리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이 단어의 의미는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는 어떤 기울기냐? 이 태양의 고도각이 이제 다름에 따라서 이제 그 햇빛의 강도가 틀려지는데 이 그리스인들은 이미 그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태양의 고도각이 이렇게 훨씬 더 기울어져 갖고 태양의 고도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고도각이 경사가 이제 지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비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햇빛이 약하게 되죠. 그래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태양의 고도각에 따라서 이제 이 더욱더 추워지게 되고 저위도로 가게 되면 이 태양의 고도각이 점점 이제 높아져 갖고 바로 수직으로 이제 내리쬐게 되죠. 그렇게 되면 햇빛이 강해져서 기온이 높다 이런 걸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태양의 고도각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바로 기울기,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바로 이제 태양의 이러한 고도각의 기울기에 따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후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날씨라고 하는 거하고 이 기후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날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그날 이제 경험하는 뭐 맑고 흐리고 뭐 덥고 춥고 뭐 비가 내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후는 이러한 날씨를 갖다가 30년 동안 평균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기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다가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찍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0년 주기로다가 이러한 기후의 이러한 변동성이 있어요. 1년의 계절의 변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30년의 이제 평균된 상태를 우리가 30년의 날씨가 평균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기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날씨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날씨는 기분이고 기후는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화날 때 있고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씨는 이 기분처럼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다음 이제 기후라고 하는 건 성품. 성품은 이건 바뀌는 게 아니죠. 활달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차분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성품이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그렇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러한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라고 하는 함부로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죠. 바로 이 지속을 해야 되는 게 변화가 일어난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에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 것이 있고 지속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 있는데 오늘날의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 기후는 이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날씨는 반면에 이거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데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두 개의 사진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서울의 한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옆에는 프랑스 파리의 센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의 모습이 많이 틀리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강 옆에 바로 건물이 이렇게 붙어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고수부지라고 하는 횡한 저런 이제 여유지를 두고 그 뒤에다가 이제 건물을 갖다 저렇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무슨 토목공학인 능력이 프랑스보다 시원찮기 때문에 우리가 강 옆에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닐 거예요. 왜 그럴까? 살펴보게 되면 바로 그 기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월별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 파리의 강수량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이 없어요. 그냥 1년 내내 부슬부슬 비가 일정하게 저렇게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 옆에 저렇게 건물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서울에 저 강수량에 보듯이 여름에 모든 비가 한 번에 저렇게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수위에 이제 맞춰서 이제 강 옆에 건물을 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여유지를 두고 그 뒤에다가 건물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프랑스의 강수량, 저 파리의 강수량은 유럽 전체가 대부분 다 저렇게 1년 내내 부슬부슬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바로 이제 밀농사를 짓게 됩니다. 밀농사라고 하는 거는 혼자 나가서 씨를 뿌리고 혼자 나가서 추수를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서양에서는 이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 서울의 저 강수량 여름철에 한 번에 저렇게 오는 비, 아시아는 다 저런 식으로 비가 오죠. 우리가 이렇게 오는 비를 아시아 이제 몬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비를 가둬갖고 바로 이제 논농사를 이제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논농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혼자 나가갖고 자기 논에만 물을 싹 대고 이런 식으로 다 농사를 짓게 되면 이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저 윗논부터 차례대로다가 물을 갖다 골고루 분배를 하면서 그렇게 농사를 져야지 이게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바로 공동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별로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후에 다 맞춰져 갖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우리의 사는 이러한 공간이 다 맞춰져 있는데 오늘날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기후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그 위험성을 이제 알라고 하면 과학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절대 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반증되고 검증된 잠정적 진리를 찾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완벽한 걸 제대로 된 걸 알았다 해도 거기에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 이성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성의 한계를 그러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타인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반증을 허용을 할 때만이 바로 우리는 이러한 개인의 이러한 어떤 그런 한계를 갖다가 넘어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기후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 화학, 생물처럼 동일한 이러한 어떤 반증되고 검증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기후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896년에 스웨덴 화학자인 아레니우스가 이제 그 온실효과,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기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1896년에 이제 처음 이제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1905년도에 전체적으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를 계산을 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스웨덴 사람이니까 그 당시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스웨덴은 춥잖아요. 거기가 이제 따뜻해질 거니까 세상이 이제 이 온실 효과로 인해서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이거를 보다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규명을 한 것은 이제 1967년도에 이 마나베라고 하는 이제 그 일본계 미국 학자가 이제 1967년도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규명을 하게 돼요. 이분은 우리가 이 공기층이 약 지금 지상에서 한 15km 저 위쪽까지 고층을 갖다가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 대륙권 15km 위쪽을 성층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 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 있듯이 이게 두 층이 딱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층 간에 공기가 섞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갖다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되면 이 대륙권 안에서 15km 이 안쪽에서는 기온이 계속 저렇게 증가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서는 기온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 아래쪽에서 온실가스가 나와서 열을 갖다 잡아갖고 이 위쪽 15km 위쪽으로다가 열을 보내지를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15km 위쪽 성층권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바로 이 냉각이 지금 일어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1967년도에 이 마나베 박사가 이제 증명을 했고, 바로 이 성과를 통해 갖고 자 2021년도 바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또 관측으로다가도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지난 1979년 이후에서 최근까지 해서 우리가 한 15km 요 미만에서는 지금 이 대륙권에서는 기온이 지금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지금 저 성층권에서는 지금 냉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1967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저렇게 완벽하게 이론적으로다가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건 다 최근 들어와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늦게 인식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지난 이제 1880년 이후 이제 최근까지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제 상승되고 있고, 저기서 실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 4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기온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저 때 이제 왜 올라가지가 않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가장 이렇지 않을까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는 뭐냐? 1940년대에서 이제 70년대 저 때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바로 이제 유럽이 잿더미가 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산업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이 산업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 저 당시는 이 오염 물질에 대한 이러한 어떤 그 제거 시설들을 거의 하지 않고 이 산업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석탄을 태우게 되면 황산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는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당시 산업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일어나갖고 바로 이 황산염, 석탄에 의해서 나왔던 이 미세먼지인 황산염이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온실가스에 대한 효과하고 상쇄가 돼갖고 194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기온이 별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한번 배출이 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자연적으로 다 상실이 됩니다. 반면에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남아 있어요. 그냥 계속 누적되는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이 미세먼지, 황산염의 이 효과를 갖다 넘어서서 1980년대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 기온이 올라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 때까지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갖다 전 세계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8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기온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1988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IPCC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PCC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유엔에서 그 각 나라의 기후과학자 약 3천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입니다. 여기서는 5년 내지 이제 8년 동안 그 모아졌던 그 과학적 그러한 연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갖고 과학, 저감, 적응이라고 하는 세 분야에 대한 이러한 보고서들을 지금 발간을 하고 있고 2021년도에 지금 6차 보고서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이 정부 간 협의체, 이 IPCC 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 변화가 인간 때문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1차 보고서가 나왔던 1990년도에는 인간 활동에 의한 이 기후변화의 원인을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점차 증거가 모아짐에 따라서 2차 보고서, 95년도에 나왔던 2차 보고서에서는 바로 인간 활동을 이 기후변화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3차 보고서부터는 확실하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변화의 책임성이 이제 3분의 2 이상의 확률로다가 인간 때문이다. 그 다음 4차 보고서에서는 90% 이상,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나왔던 5차 보고서에서는 95% 이상, 그 다음 2021년도에 나와서 6차 보고서에는 확실하다. 우리 과학에서는 절대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확실하다까지만 지금 이야기를 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확실한 상태로 지금 이제 이루어져 이 기후 과학이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치 우리가 1984년도에 우리 인간은 저 명왕성을 지금 저렇게 희귀무례하게 저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제 그 태양계를 탐사하는 탐사선이 그 명왕선을 지나가면서는 저렇게 명확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얻게 되었죠. 지금 이 기후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증거가 축적이 되면서 점점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바로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인간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